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과 뿌리기술 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래 통상차관보의 자카르타 방문을 계기로 지난해 9월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유전과 가스전, 탄소 포집 저장, 원전 등 탄소 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 인도네시아 이모빌리티 협력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광산, 정제련소 투자 등의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양 차관보는 인도네시아의 수입 물량 제한에 따른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인도네시아 측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 등의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 채널 의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계 니켈 생산 1위인 인도네시아의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 몇 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저가 인도네시아산 니켈 공급에 따라 세계 니켈 생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광산업체 에라메의 크리스텔 보리스 CEO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저가의 니켈을 공급하면서 몇 년 내에 경쟁사들을 말살시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5년 뒤에는 인도네시아가 유통되는 최고 등급 니켈의 4분의 3 이상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발 니켈 가격 하락은 호주, 영국 등 서방 기업들의 생산 차질로 이어졌으며 올해 예상 니켈 공급량 중 23만 톤 이상이 사라진 상태라고 맥커리는 추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 니켈 생산량을 최소 10만 톤을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나라의 니켈 생산량은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반등을 위해선 더 큰 규모의 감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올해와 내년 각각 25만 500톤, 20만 4천 톤의 니켈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만 니켈 가격이 23%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유력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5년 내에 경제 성장률을 8%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보워는 만디리 투자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향후 4에서 5년 안에 8%를 달성할 수 있으며 식량 수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조코위 정부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5%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프라보워는 4년 후에는 식량을 수출할 것이며 빈곤 퇴치에 매우 뛰어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많은 국가의 모범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요 증가와 구매력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에서 8% 정도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프라보워의 공약 중에는 국영 기업의 개혁 및 민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만디리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성과 개선을 통해 7%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수입 제한을 강화하는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이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등이 수입 제한 대상으로 꼽혀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사전 수입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유입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작년 무역부 규정을 통해 소셜커머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유형의 판매 및 결제를 제한하며 해외 업체들은 최소 $100 이상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관련 인증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통해 가방, 화장품, 전통의약품, 생활소비재, 전자기기, 철강 제품 등 18개 품목군에서 HS 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은 신규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로 제품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고 제품이 반송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1년 10월 17일부터 화장품의 할랄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나 2026년 10월 17일까지는 할랄 미인증 화장품의 수출입 및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전 KDN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의 자회사인 PLN 아이콘 플러스와 기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전 KDN의 글로벌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 간 기술 교류를 목표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 기반 조성과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한전 KDN이 보유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와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총 9개의 솔루션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기술 협력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전 KDN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산업 전반에 이번 워크숍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ICT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ICT를 선도하는 전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사회사 ID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3,460만 대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브랜드별로는 삼성전자가 8.8% 감소한 690만 대로 1위를 차지했고 오포는 15.6% 감소한 660만 대로 2위, 비보는 10.7% 감소한 560만 대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3.5% 증가한 510만 대로 4위에 오르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가격대별로는 $600 이상인 고가격대가 78% 증가하여 전년보다 확대되었으며 이는 애플과 삼성의 견인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200 이상 $600 미만의 중가격대는 14.9% 감소하였고 $200 미만의 저가격대는 0.3% 감소하여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5G 스마트폰은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이는 삼성이 견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IDC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기 변경 주기의 장기화와 고가격대 제품의 점유율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 전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성장은 한 자릿수 전반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신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의 둔화, 지정학적 문제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자카르타만에서 채취되는 녹색 홍합이 섭취에 부적합하다고 지난 6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자카르타만 근처에서 홍합을 채취하는 어부들은 탄업 폐기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홍합을 수확하기 위해 더 멀리 항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녹색 홍합은 수아르토 정권 하에서 해안 지역 사람들의 단백질 공급원 및 소득원으로 적극 장려했지만 해양 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평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 홍합은 주변의 물을 여과하여 미세한 먹이를 추출하는 필터 피더로 하루에 25리터의 물을 여과하며 독성 및 유해 화합물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보고르 농업대학교 수산해양과학부의 연구원 에티 리아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색 홍합 1개당 수온을 포함한 중금속 함량이 섭취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의 해양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LIPI 연구원 자이날 아리피는 자카르타만의 초록 홍합에서는 비소 함량도 높다고 말하며 섭취 허용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비소 함량이 검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09년 환경법은 기업이 폐수를 강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카르타 환경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 전역강의 수질이 계속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